자, 마지막 2020년 1회차 기출보건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살충제 패러독스의 개념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자, 살충제 패러독스 뭐죠? 자, 우리 바퀴벌레 같은 애들도 살충제를 너무 많이 맞으면은 이제 살짝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한 번 맞은 애로는 한 번 같은 계속 썼던 걸로 쏘면은 안 죽어요. 그것처럼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하면 새로운 버그를 찾지 못한다 라는 거죠.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게 뭐죠? 애플리케이션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결함을 찾아내는 일련의 행위, 절차를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라고 하고, 자, 그 절차에서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가,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기능을 정확히 수행을 하는가. 자, 이 확인이라는 검증이라는 이 단어들도 이게 영어가 스펠링이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검증, 자, 얘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가. 얘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기능을 정확히 수행하는가. 네, 이 단어들도 한번 잘 외워두세요. 자, 그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원리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기억 다 나시나요? 살충제 패러독스하고 제일 이제 많이 나왔던 게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은 뭐였죠? 애플리케이션의 20%에 해당하는 코드에서 전체 결함의 80%가 발견된다 라는 거. 자, 결함 집중은 애플리케이션 결함은 대부분의 개발자의 특성이나 애플리케이션 기능적 특징 때문에 모듈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완벽한 테스트 불가능.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잠재되어 있는 결함을 찾아내는 일련의 행위이기 때문에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왜? 잠재적인 결함을 줄일 수는 있지만 결함이 없다라고는 증명을 할 수 없어서. 자, 그리고 테스트는 정황에 의존적이다. 소프트웨어의 특징이라던가 테스트 환경 아니면은 그 테스트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테스트를 다르게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류 부재의 궤변. 소프트웨어 결함은 모두 제거를 해도 결국에 사용자가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는 품질이 높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결함이 없다라고 해도 오류가 없어도. 자,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란 가공을 하는 거죠. 즉,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 자, 3번.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3가지를 쓰시오. 얘는 쉽죠. 저번에도 한번 했었고. 구문, 의미, 그리고 순서. 자, 구문이라고 하는 건 혹시 각각 나올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 형식이나 부호와 및 신호 레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하고,
의미는 전송 조작이나 오류 제어를 위한 제어 정보에 대한 규정. 순서는 접속되어 있는 개체 간의 통신 속도나 통신 속도 조정이나 메시지의 순서 제어 등을 규정. 자, 다음 4번 문제.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지 쓰시오. W3C에서 개발이 되었고 웹 브라우저 간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와 SGML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다목적 마크업 언어. 다목적 마크업 언어. 웹 브라우저 간 호환되지 않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뭐예요? XML이죠. 다목적 마크업 언어라고 나오면은 거의 XML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좀 중요한 키워드라서. 자, 5번. 속성 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오브젝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이다. 아작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XML을 대체하는 주요 데이터 포맷이다. 언어 독립형 데이터 포맷으로 다양한 데이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뭐죠? 제이손이죠, 제이손. 아까 전에는 아작스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이번 제이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얘네들도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6번 문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컴퓨터과 학생 50명, 인터넷과 학생 100명, 사무자동학과 학생 50명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때 다음 SQL문 실행에 따른 튜플의 수는 DEPT 컬럼은 학과 명이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자, 셀렉트 오타 났네요. DEPT죠, DEPT. 자, from student. 자, 학생 테이블에서 지금 뭘 찾는 거예요? 학과명을 셀렉을 하라 라고 한 거죠. 자, 저렇게 하면은 총 몇 개 나와요? 6번? 저렇게 하면은 200개가 차라락 나오겠죠. 왜? 학생이 200명이니까 컴퓨터과 인터넷과 사무자동화 이렇게. 자, 그리고 2번. 자, 이제는 위와 같은 코드인데 이제 distinct 얘 뭐예요? 중복 제거죠. 자, 그래서 학과명을 중복을 제거를 하겠다 이러면 원래 200개가 차라락 있었는데 중복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컴퓨터과, 인터넷과, 사무자동학과 이렇게 3개만 뜨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select 뭘 셀렉을 하느냐? 자, count 집계함수를 사용을 했네요. 자, 봤더니 뭐예요? 지금 중복 제거된 학과명을 세라. 근데 학생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DEPT 학과명이 컴퓨터과인 그 학과명을 중복 제거해서 세라. 이러면은 원래는 컴퓨터과 얘 중복 제거 안 된 학과명이면 50개가 나왔겠지만 중복 제거된 학과명이니까 중복이 제거돼서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요. 자, 7번. 스케줄링 방식에서 HRN 우선순위 계산식을 쓰시오. 자, HRN 스케줄링 기법은 뭐죠? SJF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이 가장 적은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시키는 기법.
얘는 자, 얘의 약점은 뭐였어요? 중요한 애가 있더라도 실행 시간이 무조건 짧은 애부터 실행을 시키니까 이제 긴 작업과 짧은 작업 사이에서 이제 불평등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을 이제 보완돼서 이제 만든 게 뭔 거예요? 보완하기 위해? 요 HRM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쟤는 어떤 거죠? 시스템 응답 시간이 커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요 방식인 거고, 자, 얘랑 이제 같이 또 나오는 애가 또 뭐 있어요? 선입선출 FI, FO. 각 페이지에 주기억 장치에 접대될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왔던 페이지가 가장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HRM 방식, 시스템 응답 시간이 커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거. 얘는 비선저명 스케줄링 방식에 속하고, 식은 대기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을 뭘로 나눈 거예요? 서비스 시간으로 나눈 게 얘 우선순위 계산식이죠. 자, 8번. 트랜잭션의 특징 정말 많이 말했어요. 자, 어떤 것들 있죠?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 요 네 가지가 있고, 지금 일관성과 지속성 외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써주면 돼요? 원자성, 독립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원자성이 뭔데? 라고 하면 얘는 뭐였죠? 우리 은행에서 송금할 때 중간에 내 통장에서만 돈이 나가고 쟤한테는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쟤한테 송금이 되든 아니면 실패를 해서 그냥 내 통장에 돈이 남아있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처럼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반영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자, 일관성은 뭐죠? 트랜잭션의 작업 처리 결과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독립성은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을 경우 어떤 트랜잭션이라도 다른 트랜잭션 연산에 끼어들 수 없다는 점. 지속성은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결과는 영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자, 9번. 공격자가 패킷의 출발지나 포트를 임의로 변경해 출발지와 목적지 주소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공격 대상 컴퓨터의 실행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동작을 마비시켜서 서비스 거부 상태에 빠지도록 하는 공격 방법 뭐죠?
랜드 어택이죠. 랜드 어택. 네트워크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거 말고도 네트워크 공격 방법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 있었죠? 도스, 서비스 거부 유형, 서비스 거부 공격. 표적이 되는 서비스 자원을 고갈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공격자가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에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이 된 서버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격 기법. 자, 도스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는 디도스. 도스는 공격하는 사람이 직접 공격을 수행을 하는 거고, 자, 디도스는 뭐예요? 공격자가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동시에 한 타깃, 그 시스템을 공격을 하는 거죠. 둘 다 집중 공격하긴 하지만 도스는 공격자가 직접 공격한다. 디도스는 공격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감염시킨 그 PC들이 공격을 수행을 한다 라는 차이가 있고, 자, 또 뭐 있어요? 죽음의 핑 오브 데스. 핑 명령을 이제 전송을 할 때 패킷의 크기를 엄청 허용 범위 이상으로 해서 전송을 해서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공격 방법이죠. 자, 그리고 스노핑. 얘는 뭐예요? IP나 이런 특성을 악용을 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보냄으로써 네트워크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 티어드롭. 데이터의 송수신 과정에서 패킷 크기가 여러 개로 분할되어 전송할 때 분할 순서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수신 측에서 패킷을 재조립을 할 때 오류로 인한 과부하를 발생을 시켜서 시스템이 다운되도록 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뭐 SYN 플러딩. 걔는 공격자가 가상의 클라이언트로 위장을 해서 3웨이 핸드쉐이크 과정을 의도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공격 대상인 서버가 대기 상태에 놓여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 기법이죠.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RFC 131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로 프로그램이나 파일의 원본이 그대로인지를 확인하는 무결성 검사 등에 사용된다. 1991년 로널드 라이베 베스트가 예전에 쓰이던 MD4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128비트 암호화 해시 함수는 무엇인가? 자, MD4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애는 MD5입니다. 자, 얘도 욕을 많이 먹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이게 정보보안 기사가 아닌데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얘는 외우고 있을 필요는 사실 없는 문제긴 하죠. 자, 11번. 다음은 공통모듈 구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기능을 분할화하고 추상화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유지보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공통 컴포넌트 구현 기법이다. 인터페이스 모듈, 데이터베이스 접근 모듈 등 필요한 모듈, 공통 모듈을 구현을 한다. 모듈 간의 뭐는 줄이고 뭐는 높은 공통 모듈 구현을 권하고 있다. 뭐죠? 뭐는 줄이고 뭐는 높여야 되죠? 모듈에서 결합도는 줄이고 응집도는 높여야지 좋은 애죠. 얘는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C 언어 소스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어디서 많이 보내죠? 지금 이렇게 템프 되어 있고 J는 J 플러스 1, J 플러스 1은 템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 뭐 하는 거예요? 딱 보고 아, 정렬하는 애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내린 차순으로 정렬이 되느냐 오른 차순으로 정렬이 되느냐 걔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얘로 결정이 되죠. 조건이. 자, J 앞에 있는 게 요 뒤에 있는 것보다 클 경우 어떻게 한대요? 바꾸는 거죠.
자, 앞에 있는 게 크면 바꾼대요. 자, 그러면은 뭘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오름차순으로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게 크면은 뒤로 보낸다. 앞에 있는 게 크면 뒤로 보낸다. 이러면 제일 큰 애가 뒤로 가고 제일 작은 게 맨 앞으로 올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 75, 85, 95, 100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13번. 다음은 자바 소스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라는 배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0, 1, 2, 3이 들어가 있고, 자, 얘를 토대로 이제 뭘 하고 있어요? 0부터 4까지, 3까지 되겠네요. 0, 1, 2, 3. 그게 요 안에 숫자로 들어가면서 그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여기 이렇게 0, 1, 2, 3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겠죠? 즉 0, 1, 2, 3 이렇게 출력 되겠네요. 여기서 띄어쓰기까지 포함했으니까. 자, 14번. 다음은 자바 소스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봤더니 스위치 케이스 문이네요. 자,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에서 끝나지 않고 항상 뭐까지 붙어요?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문 이러는데 지금 봤더니 브레이크가 없죠. 자, 봤더니 I 뭐예요? 3이죠. 자, 그러면은 케이스 3번을 찾아갈 거예요. 왜? 얘네들은 if문은 해당 조건이 참일 경우에 이제 걔를 실행한다라는 조건문이지만 얘는 보기가 이렇게 하나씩 매칭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요거, 이럴 때는 요거, 이럴 때는 요거를 하고 그 외일 때는 요걸 해.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3번을 달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K를 0으로 초기화하는 작업이네요. 자, 그래서 봤더니 원래 여기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K를 0으로 바꾸고 끝날 텐데 지금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즉 K 지금 1인데 0으로 초기화하고 거기다가 3 더하면은 3 마이너스 10 하면은 마이너스 7 거기서 마이너스를 하나 더한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되겠네요. 즉 K는 얼마? 마이너스 8.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스위치 케이스 문에 브레이크가 없는 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여기 케이스 4번에서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3번, 4번까지만 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있는 순간 바로 즉시 탈출이기 때문에 뭐 5번이라던가 디폴트 값을 타지 않아요. 자, 15번. 다음이 설명하는 제품 릴리즈 노트의 작성 항목은 무엇인가? 1. 문서 번호, 제품 이름, 버전 번호, 릴리즈 날짜, 참고 날짜, 노트 버전 등의 정보. 자, 얘 뭐죠? 릴리즈 노트의 항목. 헤더죠, 헤더. 자, 릴리즈 노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발 과정에서 정리된 릴리즈 정보를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인 고객과 공유하기 위한 문서죠. 자, 릴리즈 노트의 항목에는 뭐가 있죠? 헤더, 개요, 목적, 문제 요약, 사용자 영향도, 소프트웨어 지원 영향도, 연락처 등등이 있겠죠. 아니면 수정 개선 내용이라던가. 자, 이때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는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는 순서. 모듈 식별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릴리즈 정보 확인을 하고, 확인까지 됐으면은 릴리즈 노트 개요 작성을 한 다음에 영향도 체크를 하죠.
만약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는 순서에서 빈칸을 뚫어 놓는다면 영양도 체크 부분밖에 뚫어 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면은 얘네들의 순서를 나열하라고는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떤 한 부분을 뚫어놓고 쓰라고 하면은 사실 영양도 체크 부분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16번 라인 오브 코드. LOC가 3만 라인이고 개발자가 5명이며 개발자가 월 평균 300라인을 개발을 한다. 이때 프로젝트 개발 기간과 계산식을 쓰시오. 자, 프로젝트 개발 기간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찍을까봐 사람들이 계산식까지 쓰라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ROC 작성을 해야 되니까 3만 라인. 그리고 얘를 뭘로 나눠요? 월 평균적으로 개발자가 개발하는 라인을 나누죠. 그리고 얘를 이제 뭘로 나누나요? 개발자 인원수로 나누죠.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100을 5로 나누면 20. 그래서 프로젝트 개발 기간은 20개월. 자, 17번. 비정규화의 개념을 쓰시오. 반정규화, 비정규화 이 개념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예요? 얘도 많이 언급을 했었죠. 정규화된 애를 엔티티 속성 관계에 대해 성능 향상과 개발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 중복, 통합, 분리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모델링 기법입니다. 이걸 반정규화라고 하죠. 정규화된 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중복을 허락을 하고 분리를 허락을 하고 요런 거. 자, 18번. OSI 계층 중에서 비트를 전송하는 계층. 자, 단위가 다 각각 나눠져 있었는데 OSI 계층 중에서 비트를 전송하는 애. 얘는 뭐죠? 딱 제일 쉬운 거. 비트 전송. 좀 더 힌트를 드리면은 두 장비 간의 전송을 위한 연결이나 전달 등의 인터페이스의 기계적, 전기적, 절차적 특징을 정의를 해서 비트를 물리적인 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계층입니다. 예, 뭐죠? 물리계층이죠. 자, 1계층 물리계층은 비트라고 했어요. 전송 단위가. 그럼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은 전송 단위가 뭐였죠?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럼 3계층 네트워크 계층. 얘는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최적의 경로 선택하는 앤데 전송 단위는 뭐예요? 패킷이죠. 패킷. 그 4계층 전송 계층. 걔는 전송 단위가 어떻게 되죠? 신뢰성 있는 통신 보장. 전송 단위 세그먼트. 이때 나오는 프로토콜 UDP, TCP. UDP는 신뢰성 없음. TCP는 신뢰성. 그리고 UDP는 비연결성, TCP는 연결성. 요런거 요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쵸? 자, 그리고
19번.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지표에 대한 설명은 애플리케이션이 주어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지션의 수.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시간당 페이지 수로 표현. 얘 뭐죠? 주어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지션의 수. 처리량이죠. 처리량.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 입력이 끝난 후에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출력이 게시될 때까지의 시간.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메뉴 클릭 시 해당 메뉴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뭐예요? 거의 문제에 정답이 들어가 있죠. 응답 출력이 게시될 때까지의 시간이니까 응답 시간. 자, 3번.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가 요구를 입력한 시점부터 트랜잭션 처리 후 그 결과의 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뭐예요? 경과 시간이죠. 자, 20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은 모듈의 관계를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펜인 개수가 2 이상인 모듈의 명칭을 쓰시오. 자, 펜인이 뭐고 펜아웃이 뭐죠? 본인 기준이 되는 모듈에서 화살표가 들어오면 펜인, 화살표가 나가면 펜아웃이죠. 자, 그러면은 본인의 기준으로 들어오는 게 2개 이상인 거. 자, 얘는 우선 펜인 하나고, 하나도 없고, 얘는 펜인 하나, 하나, 얘도 하나, 얘는 몇 개예요? 펜인이 2개죠. B하고 C에서 머리에 2개 들어왔잖아요. 자, 그리고 G도 하나, 얘도 하나, H 2개, I 하나. 즉, 펜인 개수가 2개 이상인 모듈의 명칭은 F랑 H. 펜아웃은 얘는 A는 3, 얘는 2, 얘도 2, 얘는 1, 얘는 1, 1이죠. 얘는 펜아웃 0이고 얘네들도. 자, 그래서 모듈이 나가고 들어오는 이 방향을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런 거 거둬주는 문제죠. 자, 여기까지.